핫스 뉴스 서울 강남 미스터리. 유명 의사의 지하실에서 여성 환자 7명 실종 사건 발생. 2025년 9월 2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개인 병원 앞은 오전부터 경찰차와 방송 중계 차량으로 가득했다. 유명 성형외과 의사 지하실에서 여성 환자 7명 실종. 이 짧은 문장은 순식간에 한국 전역을 뒤흔들었다. 병원 이름은 메디에스 클리닉. 10년 넘게 연예인과 재벌가의 비밀 시술을 담당했던 권태준 45 원장은 천재적인 의사로 불릴 만큼 명성이 높았다. 그러나 경찰이 그의 지하 연구실을 수색한 순간 그 명성은 한순간에 공포로 바뀌었다. 지하실 문은 평범한 창고처럼 위장돼 있었다. 하지만 경찰이 열쇠를 따고 들어갔을 때 내부는 마치 의학 실험실과 고문실의 중간 형태였다. 금속 침대가 일렬로 놓여 있었고 벽에는 CCTV와 의료 장비, 수액 라인이 복잡하게 연결돼 있었다. 그리고 벽 한쪽에는 수십 장의 여성 얼굴 사진이 붙어 있었다. 일부 사진에는 빨간 펜으로 수정 완료, 다음 단계라고 적혀 있었다. 경찰은 곧장 병원 내 CCTV와 출입 기록을 확인했다. 그 결과 지난 3개월 동안 7명의 여성 환자가 이 병원에 들어온 기록은 있으나 나간 기록이 전혀 없었다. 가장 최근의 기록은 9월 21일 28세의 회사원 유미나였다. 그녀는 미용시술 예약을 하고 오후 4시에 들어왔지만 그날 이후 행방이 묘연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 수서경찰서 강력 듀팀의 팀장 오지훈 경감은 현장 상황을 이렇게 말했다. 지하실 안에는 통상적인 수술실로 보기 어려운 장비들이 있었습니다. 일부는 인체 해부용 기계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혈흔이 다량 발견됐습니다. 그러나 가장 이상한 점은 그날 새벽 2시 병원 뒤편 CCTV에 흰 가운을 입은 남성이 검은 여행 가방 2개를 들고 사라지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그 인물은 권태준 원장으로 추정되었으나 얼굴은 모자와 마스크에 가려 확인이 불가능했다. 현재 경찰은 그를 1급 수배자로 지정하고 전국에 긴급 수배령을 내렸다. 그의 휴대전화는 사건 발생 당일 오후 5시 이후 꺼져 있으며 차량 GPS도 조작된 상태였다. 한편 병원 직원들의 진술은 서로 엇갈렸다. 간호사 A씨는 원장님은 환자 치료에 집중하는 분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관리인 B씨는 최근 지하실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다. 밤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와 사람 신음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사건이 언론에 공개되자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는 강남 해부의사, 인체실험병원 같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폭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현재까지 시신이나 피해자의 존재가 확인된 것은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저 7명의 여성 환자가 사라졌을 뿐 지하실에서 발견된 혈흔이 그들의 것이라는 증거는 아직 없었다. 하지만 포렌식 팀이 혈흔 DNA를 분석하자 결과는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DNA는 사라진 환자 중 1명, 유미나의 것과 일치했다. 그리고 그 지하실의 바닥 및 콘크리트 아래에는 아직 뚫리지 않은 밀폐구역이 하나 더 존재했다. 경찰은 다음 날 특수장비를 투입해 바닥을 해체하기로 결정했다. 그 아래에 무엇이 묻혀 있는지 이제 대한민국은 숨을 죽이고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5시 청담동 메디에스 클리닉은 다시 봉쇄됐다. 경찰 과학수사대, 법의학자, 그리고 폭발물 처리반까지 현장에 투입됐다. 지하실의 콘크리트 바닥 한가운데 전날 발견된 이음선은 분명 인위적으로 만든 경계였다. 오지훈 경감은 두꺼운 마스크를 쓰며 명령했다. 이 밑에 뭐가 있든 다 조심해.
절대 혼자 들어가지 마. 해머 드릴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쇳소리와 함께 바닥이 부서지자 그 안에서 차가운 공기가 뿜어져 나왔다. 콘크리트 아래에는 철제문이 숨겨져 있었다. 문은 바닥보다 약간 낮게 설치돼 있었고 오래된 혈흔이 굳어 검게 변해 있었다. 경찰이 잠금 장치를 제거하자 썩은 냄새와 함께 내부의 공기가 확 쏟아져 나왔다. 순간 모두가 마스크를 더 세게 눌렀었다. 플래시 불빛 속에서 드러난 그 공간은 상상 이상이었다. 좁고 어두운 방, 벽에는 전선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천장에는 CCTV가 2개 설치돼 있었다. 방 한쪽에는 투명 유리 칸막이로 나뉜 3개의 작은 구획이 있었고 안에는 녹슨 의료 침대와 수액대가 놓여 있었다. 침대 위에는 여성의 머리카락 한 줌이 붙어 있었고 벽에는 프로젝트 리뉴얼이라고 적힌 영어 문구가 피로 얼룩진 종이에 적혀 있었다. 현장 감식반은 곧바로 증거 수집을 시작했다. 혈흔 시료, 머리카락, 그리고 벽에 붙은 의료 기록용 파일들. 파일에는 여성의 이름, 신체 치수, 수술 날짜가 적혀 있었다. 하지만 특이한 점은 수술 항목이 모두 아이덴티티 리플레이스먼트, 즉 정체성 교체로 표기돼 있었다. 정체성 교체? 이게 무슨 말이야? 오 경감은 자료를 넘기며 중얼거렸다. 법의학 담당관이 대답했다. DNA나 외모를 인위적으로 바꾸는 실험일 수도 있습니다. 성형의 수준이 아니라 인체 구조 자체를 변형시키는 거죠. 바로 그때 수사대원 한 명이 유리 칸막이 뒤쪽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여기 사람 뼈 같습니다. 그가 던진 말에 모두의 시선이 몰렸다. 유리벽을 부수자 안쪽 바닥에는 작은 철제함이 묻혀 있었고 그 안에는 사람의 손목뼈와 치아 몇 개가 들어 있었다. 그 옆에는 흰색 의료 장갑을 낀 손으로 쓴 듯 단 메모 한 장이 있었다. 그들은 나를 믿었고 나는 그들을 완성시켰다. 신은 불완전한 존재를 만들었지만 나는 그것을 수정했다. 권태준의 필체로 추정되는 그 문장은 현장의 모든 사람을 얼어붙게 했다. 오 경감은 메모를 비닐봉투에 넣으며 말했다. 이건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야. 이건 신을 자처한 인간의 광기야. 그 순간 지하의 조명이 깜빡였다. 누군가 외부에서 전원을 건드린 듯 했다. 경찰들은 긴장하며 무전을 날렸다. 누구야? 2층 전력실 확인해. 하지만 그와 동시에 CCTV 모니터 중 하나가 스스로 켜졌다. 스크린에 잡힌 영상 속에는 권태준 원장이 웃으며 카메라를 바라보는 모습이 있었다. 그의 목소리가 녹음된 음성과 함께 스피커에서 흘러나왔다. 당신들은 이제 막 입구에 도착했을 뿐이야. 아직 본질에는 닿지도 못했어. 그 목소리는 차분하고 낮았지만 그 안에는 확신과 광기가 뒤섞여 있었다. 경찰들은 즉시 병원 전체를 수색했지만 그 어디에도 권태준은 없었다. 단지 그의 사무실 책상 위에는 수술용 마스크 하나와 새로 인쇄된 여권 한 권이 놓여 있었다. 이름은 낯선 외국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얼굴은 분명 권태준이었지만 미묘하게 달랐다. 그 자식, 자기 얼굴까지 바꾼 건가? 오 경감은 이를 악물었다. 그 시각 경찰청 본청에서는 사건의 성격을 연쇄 납치 및 불법 인체 개조 실험으로 전환했다. 그리고 권태준은 공식적으로 국제수배 대상자로 지정됐다. 하지만 이 사건에는 아직 한 가지 미스터리가 남아있었다. 실종된 7명의 여성 중 1명, 유미나의 휴대폰 신호가 이틀 전 제주도 항구 근처에서 잠깐 잡혔던 것이다. 신호는 5분도 되지 않아 사라졌고 경찰은 곧바로 수사관을 파견했다.
그녀가 살아있을 가능성은 아직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었다. 비가 그치지 않았다. 강남 한복판 그 화려한 거리 위에서 흘러내리는 빗물은 마치 도심의 죄를 씻어내려는 듯 보였지만 경찰청 수사본부의 공기는 점점 더 탁해져 갔다. 형사 박현수는 의사 윤태진의 저택에서 확보한 모든 자료를 다시 훑고 있었다. 의무기록, 상담일지, 예약 명단, 심지어 CCTV 각도까지. 하지만 이상했다. CCTV는 특정 날짜, 실종된 여성들이 병원을 방문한 바로 그날 마다 일정한 시간대의 영상이 사라져 있었다.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형사님? 프로파일러 이소정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아니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삭제했어요. 그리고 그건 병원 내부 접근권이 있는 사람만 가능하죠. 박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윤태진 외에는 비서 1명, 간호사 2명, 그리고 실험실 관리인 1명. 하지만 그 4사람 중 3명은 현재 잠적 상태였다. 이소정은 노트북 화면을 돌려 박현수에게 보여주었다. 이건 SNS 분석 결과예요. 실종된 여성들 전부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돼 있었어요. 리본클럽이라는 폐쇄그룹, 회원수 50명 남짓, 전부 심리치료 경험자들이에요. 심리치료라 윤태진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맞아요. 그리고 게시판에는 의사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예요 같은 글이 반복적으로 올라와요. 거의 종교 수준이에요. 박현수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의 머릿속엔 오래전 마음치유센터 살인사건이 떠올랐다. 그때도 의사가 환자들을 치유라는 명목으로 조종했고 결국 6명이 죽었다. 이건 단순한 실종이 아닙니다. 박현수가 낮게 말했다. 이건 윤태진이 주도한 심리적 세뇌 그리고 인간 실험이에요. 그들은 다시 병원으로 향했다. 이번엔 영장을 들고 지하실 문을 열었을 때 공기 속에 섞인 약품 냄새와 부패한 피 냄새가 동시에 밀려왔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졌고 눈앞에는 차가운 금속 침대 6개가 줄지어 있었다. 각 침대에는 가죽 스트랩이 묶여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엔 아이뷰, 주사선, 뇌파 측정기, 그리고 감정 조절 실험이라 적힌 서류철들이 있었다. 이건 뭐죠? 정신 안정 실험. 아니, 이건 약물 반응 테스트예요. 이소정이 문서를 넘기며 얼굴을 찡그렸다. 실험 대상자 이름 모두 실종된 여성들과 일치합니다. 그때 박현수가 한 구석에 철제 캐비닛을 열었다. 안에는 봉인된 유리병 여러 개, 그 안에는 인체 장기 일부와 표식이 새겨진 태그가 들어있었다. 피험자 021, 감정 억제제 투여 후 사망. 피험자 021, 시각 환각 단계 진입. 공포가 현실이 되었다. 형사님, 이건 단순한 의학 연구가 아니에요. 이소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인간의 감정을 없애려는 시도예요. 윤태진은 신처럼 행동하려 한 거예요. 그 순간 지하실 안쪽 벽이 살짝 울렸다. 벽 뒤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소리, 그리고 약한 신음소리가 들렸다. 들었어요? 박현수가 총을 꺼내 벽을 두드렸다. 이 뒤에 뭐가 있어요? 벽면의 패널을 억지로 뜯자 좁은 통로가 드러났다. 그 끝에는 방금 처리가 된 비밀 실험실. 그리고 그곳 어두운 조명 아래에서 한 여성이 쇠사슬에 묶인 채 미약하게 숨을 쉬고 있었다. 그녀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팔에는 수십 개의 바늘 자국이 있었다. 눈동자는 초점을 잃었지만 입에서 힘겹게 단어가 흘러나왔다. 의사님이 아직 위에 있어요.
박현수의 심장이 멎을 듯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위층 어딘가에서 쾅 하는 총성이 울렸다. 형사들과 프로파일러는 즉시 뛰쳐나갔다. 계단 끝 어둠 속에서 하얀 가운이 흩날렸다. 윤태진이었다. 그는 피 묻은 가운을 입은 채 천천히 뒤돌아보며 미소 지었다. 내 환자들을 되돌릴 수 있겠습니까, 형사님? 그의 손에는 여전히 총이 들려 있었고 눈동자에는 광기와 슬픔이 동시에 빛나고 있었다. 그 순간 또 한 발의 총성이 울렸다. 이번엔 누가 쏜 건지 아무도 몰랐다. 총성이 울린 순간 병원 내부는 순식간에 정적에 잠겼다. 형사 박현수는 본능적으로 몸을 숙이며 총을 들고 계단을 뛰어올랐다. 비가 내리는 밤 병원의 전등은 번쩍거렸고 혈흔이 계단 난간을 따라 길게 이어져 있었다. 총탄의 냄새와 약품 냄새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윤태진의 발자국이 위층으로 이어졌다. 그의 걸음은 불안정했지만 뚜렷했다. 이소정이 뒤따라오며 무정이를 붙잡았다. 본관 3층, 피의자 확인, 총기 소지 중, 주의 요망. 그러나 무정이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았다. 이미 통신선이 끊긴 것이다. 윤태진의 병원은 단단한 철근 구조로 되어 있어 전파가 내부로 잘 들어오지 않았다. 그것도 그가 일부러 설계한 구조라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은 것이다. 박현수는 3층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었다. 벽에는 각종 의료 장비가 빼곡히 놓여 있었고 창문에는 검은 커튼이 쳐져 있었다. 복도의 끝에는 심리치료 전용 구역, 출입 금지라는 팻말이 붙은 문이 있었다. 그 문 밑으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문틈 사이로 흐르는 것은 피였다. 박현수가 손으로 문을 밀자 안에서 쿵하고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가 났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졌고 방 안에는 거울로 둘러싸인 실험실 같은 공간이 있었다. 방 중앙에는 철제 침대 하나, 그리고 그 옆에 피투성이 가운을 입은 윤태진이 있었다. 그는 총을 들고 거울 앞에 서 있었고 자신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끝났어요, 윤태진. 이제 그만 내려놔요. 박현수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끝났다고요? 형사님은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윤태진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고 눈동자엔 광기가 서려 있었다. 그녀들은 나를 원했어요. 그들의 고통을 없애달라고 했다고요. 나는 구원했을 뿐입니다. 구원? 약물로 감정을 마비시키고 사람을 실험 도구로 만든 게 구원입니까? 윤태진은 미소를 지으며 총구를 자신의 턱 밑으로 가져갔다. 감정은 병이에요. 사랑도, 슬픔도, 미움도 모두 인간을 파괴하죠. 나는 그 병을 치료하려 했어요. 하지만 경찰은 이해하지 않겠죠. 그가 방아쇠를 당기려던 순간 박현수가 몸을 날려 총을 빼앗았다. 두 사람은 거울 위로 부딪히며 넘어졌고 깨진 거울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다. 바닥에는 피가 섞인 약액이 흘렀고 윤태진은 이빨을 악물며 박현수의 손을 물었다. 고통에 찬 비명 속에서 박현수가 그를 제압하려던 순간 방 한켠에서 자동 장비에 전원이 들어왔다. 컴퓨터 화면이 켜지며 실험 영상이 자동으로 재생되었다. 화면 속엔 지하실에 있던 여성 환자들이 보였다. 그들은 침대에 묶인 채 주사제를 맞고 울부짖고 있었다. 이건 모두 당신 탓이에요. 당신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했잖아요. 화면 속 여자가 피를 토하며 외쳤다. 윤태진은 화면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미친 듯 웃기 시작했다. 봤습니까, 형사님? 그들은 이미 구원받았어요. 나는 실패하지 않았어요. 그때
컴퓨터 화면이 갑자기 변하며 새로운 파일이 자동으로 열렸다. 프로젝트 리본, 감정 없는 인간. 그 안에는 실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피험자 08, 피험자 099, 그리고 마지막 줄엔 피험자 10, 윤태진 본인이라는 문구가 있었다. 박현수는 숨을 멈췄다. 당신이 스스로를 실험했다고요? 윤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감정을 잃었어요. 슬픔도 공포도 죄책감도 사라졌어요. 오직 목적만 남았죠. 완벽한 인간을 만드는 것. 그의 목소리는 점점 흐려졌다. 하지만 완벽함에는 대가가 있었죠. 나는 이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방 밖에서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박현수는 윤태진을 체포하려 했지만 그는 이미 주사기를 손에 들고 있었다. 이건 마지막 실험이에요, 형사님. 그렇게 말하고 그는 자신의 팔에 약물을 꽂았다. 몇 초 후 그의 눈동자가 완전히 하얗게 변했고 피가 입가에서 흘러나왔다. 몸이 경직되며 바닥으로 쓰러졌다. 형사들이 그를 둘러싸며 맥을 짚었지만 심장은 이미 멎어 있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그가 쓰러진 자리에서 심박수 모니터가 다시 켜지더니 불규칙한 파동이 나타났다. 마치 죽은 사람이 다시 숨을 쉬는 듯한 움직임이었다. 형사님, 이게 뭐예요? 이소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박현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윤태진의 입가에서 피와 함께 미소가 번졌다. 그의 눈꺼풀이 살짝 떨리더니 다시 열렸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다. 완벽함은 죽음으로 완성된다. 그렇게 말하고 그는 완전히 숨을 거두었다. 그러나 방 안의 모든 조명이 동시에 꺼지고 거울 속에 비친 영상이 다시 켜졌다. 이번엔 윤태진이 환자들과 함께 서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모두 비어 있었고 입술은 동시에 움직였다. 우리의 감정은 이제 당신 안에 있습니다. 거울 속 윤태진의 얼굴이 천천히 미소 지으며 박현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화면이 꺼졌다. 그 순간 실험실 안의 조명은 모두 폭발하듯 꺼졌고 어둠 속에서 냉장고 문이 스르르 열렸다. 안에는 실험체들이 담긴 시신백이 줄지어 있었다. 그러나 그중 하나가 움직였다. 그날 이후 강남의 그 병원은 폐쇄되었고 윤태진의 시신은 공식적으로 실험 중 독극물 중독으로 사망이라 발표되었다. 하지만 부검 기록에는 이상한 메모 한 줄이 남아 있었다. 사망자 윤태진의 뇌 조직에서 활성신경 반응 발견. 실험체 중 하나의 DNA와 동일. 이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그리고 몇 주 뒤 강남의 또 다른 정신과 병원 벽에 낯선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리본 프로젝트 세컨드 페이즈 시작됨. 그 사건이 일어난 지 정확히 3개월이 흘렀다. 강남 한복판, 빗물이 도로를 타고 흘러내리는 저녁이었다. 윤태진의 병원은 철거가 결정됐지만 그 안으로 들어간 인부 3명이 실종되면서 공사는 중단됐다. 경찰은 단순 실족이라고 발표했지만 현장을 조사하던 형사 박현수는 그 말이 얼마나 거짓인지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박현수는 다시 그곳을 찾았다. 비닐 천막으로 덮인 폐건물. 녹슨 간판에는 아직도 희미하게 글자가 남아 있었다. 감정치유 클리닉 덕tor 윤태진. 그는 손전등을 켜고 내부로 들어섰다.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섞여 있었지만 그보다 강렬한 건 익숙한 철의 냄새였다. 피 냄새였다. 지하로 향하는 계단에는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누군가 아니면 무언가 이미 그보다 먼저 들어온 것이다. 지하실로 내려가자 오래전에 꺼진 실험 장비들이
갑자기 깜박이며 전원이 들어왔다. 전원 스위치를 누른 적이 없었는데 시스템은 자동으로 부칭을 시작했다. 스크린이 켜지고 그 위에는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다. 윤태진이었다. 하지만 그는 영상 속 인물이 아니라 마치 지금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박현수를 바라보고 있는 듯 눈을 마주쳤다. 형사님, 아직도 감정을 믿습니까?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렸다. 박현수는 얼어붙었다. 그는 분명 죽었는데, 시신은 부검까지 끝났는데 윤태진의 영상은 계속 이어졌다. 감정은 인간을 파괴해요. 그래서 나는 죽음 속에서 완벽함을 얻었죠. 하지만 내 실험은 끝나지 않았어요. 당신이 마지막 피험자니까. 그 순간 실험실 한쪽 벽이 열리며 새로운 방이 드러났다. 그 안에는 7개의 투명 캡슐이 있었고 그 속에는 실종된 여성 환자들이 보존된 채 살아있었다. 눈은 감겨 있었지만 심박수 모니터에는 미세한 신호가 계속 뛰고 있었다. 그들의 입술에는 모두 같은 문양의 리본 자국이 새겨져 있었다. 박현수는 총을 꺼내들고 다가갔다. 캡슐 앞의 터치패드에는 실험체 샤알번, 감정 복제 대상이라는 문구가 깜빡였다. 그 밑에는 입력창이 떴다. 피험자 슈일번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박현수의 손이 떨렸다. 그리고 천천히 그가 타이핑했다. 박현수.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캡슐 하나가 열렸다. 안에서 피 냄새와 함께 차가운 김이 흘러나왔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여성이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얼굴은 박현수가 10년 전 잃은 약혼녀 민서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완전히 텅 비어 있었다. 현수야, 이제 너도 감정을 울릴 때야. 그녀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떨림이 없었다. 순간 뒤에서 누군가 그의 어깨를 잡았다. 박현수가 뒤돌아보자 그곳에는 윤태진의 얼굴이 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윤태진의 얼굴을 한 다른 존재였다. 피부는 차갑고 회색빛이었으며 눈동자는 인간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의 기억 속에서 다시 태어난 나야, 형사님. 그가 웃으며 말했다. 내 감정이 내 마지막 실험이야. 그 말이 끝나자 지하실의 모든 캡슐이 동시에 열리며 붉은 경보음이 울렸다. 여성 환자들이 천천히 캡슐에서 걸어 나왔다. 그들의 피부는 창백했고 입겐 주사 자국이 가득했다. 그들은 박현수를 둘러싸며 하나같이 같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감정 없는 세상, 그것이 완벽함이야. 박현수는 총을 쏘았다. 닥쳐! 총성이 울리고 불빛이 번쩍였다. 그러나 그가 마친 건 아무도 아니었다. 모든 인물은 사라지고 방 안엔 오직 박현수 혼자만 서 있었다. 벽에는 깨진 거울이 있었다. 거울 속에는 그가 아닌 윤태진의 얼굴이 비치고 있었다. 그 얼굴이 미소 지었다. 축하합니다. 피험자 셜 1번. 감정 제거 성공. 그 순간 박현수는 눈을 크게 떴다. 그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병원이었다. 창밖에는 밝은 햇살이 비치고 간호사가 다가와 말했다. 박 형사님, 깨어나셨군요. 3개월간 혼수 상태셨어요. 박현수는 숨을 헐떡이며 주변을 둘러봤다. 그러나 침대 옆에는 낯익은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 강남 감정치유센터 담당의 윤태진. 박현수는 절규하며 몸을 일으켰다. 그 순간 그의 왼쪽 팔에 연결된 링거 주사관이 눈에 들어왔다. 그 주사팩에는 붉은 라벨이 붙어 있었다. 프로젝트 리본 페이스 3. 그리고 화면은 검게 꺼졌다.
그가 마지막으로 들은 건 어디선가 들려오는 윤태진의 목소리였다. 감정이란 건 결국 우리가 스스로 만든 감옥이야. 그날 이후 박현수 형사는 존재 기록에서 삭제되었다. 그의 이름은 사라졌고 경찰청 시스템엔 미확인 사망자 1명만 남았다. 그리고 일주일 뒤 강남 한복판에 새로 생긴 병원 간판이 걸렸다. 리본 클리닉, 새로운 감정의 시작. 간판 아래 의사 이름이 적혀 있었다. 떡돌 박현수.